네, 시장 준비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장 약보합권에서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반면 미증시 밀린 것 대비로는 그래도 또 비교적 제한적인 하락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도 미증시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 가운데 우리 증시는 먼저 좀 조정을 받아서 최근 들어선 좀 더 가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코스피입니다. 현재는 2600선 계속된 줄다리기 오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0.37% 하락하면서 2595.71포인트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2600선 부침 과정을 여전히 좀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회복하고 나서 오늘장의 연속성 여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놓여 있는 상황이 그다지 쉽지만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4거래일 만에 어제 상승 전환 시원스럽게 거의 2% 가깝게 올랐었는데요. 오늘은 쉬어가면서 다소 좀 눈치를 보는 상황 동시효과 구간 펼쳐지고 있습니다. 0.08% 포인트로 1포인트 미만의 하락이어서 아직 방향성 뚜렷하지 않고요. 전일 종가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908.29포인트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동향인데요. 오늘은 너무 뚜렷합니다. 아침에 시간의 거래나 핵심 뉴스나 그리고 또 성공 투자를 기원하는 최현치 전문가의 체크포인트 여기에서도 모두 다 공통적으로 언급됐던 부분 바로 중국에서 한국행 단체 관광객 비자 허용과 관련된 뉴스였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장 가장 광범위하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재료로 현재 동시효과 구간부터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데요. 화장품 쪽에서 대규모 급등세로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이 가장 필두에 섭니다. 21% 정도 갭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한국 화장품 제조 쪽 17% 이렇게 오름세를 보여주고 또 이츠 환불 12%, 마녀공장 11%, 아모레퍼시픽도 드디어 움직임이 나오네요. 아모레퍼시픽도 약 8% 정도 오르면서 화장품주들 대체로 갭상승 출발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이준 코스메틱, 아모레주 이쪽도 다졌습니다. 아이패밀리 SC도 어제 일시적으로 실적 발표하고 차익 매물 받으면서 밀렸던 그런 화장품주들도 때마침 호재가 나오면서 금세 또 기운을 차리는 모습 동시효과 구간 포인트고요. 코리아나 토니모리, 연우 셀 것이 없이 정말 많은 화장품주들 오늘장 플러스권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글로벌 텍스프리는 18% 정도의 오름세고요. 그리고 JTC 보겠습니다. JTC도 비슷하게 18%의 나란한 급등세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지노 쪽에 롯데관광개발 16%, GKL도 13%, 파라다이스 이쪽으로도 10% 정도 두 자릿수 대는 기본인 것 같아요. 오늘 중국향 종목군들 두 자릿수 대 급등 대기하고 있는 종목 상당수 있고요. 그리고 여행 쪽으로도 노랑풍선이 11% 정도의 강한 움직임으로 출발 대기합니다. 참좋은 여행 쪽도 7% 정도 모두 투어, 하나 투어 나란히 상승불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체로 한 5에서 10% 정도 상승 탄력이 많이 나타납니다. 면세 쪽으로 호텔 신라 9% 오르면서 오늘 8만원선 넘어서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항공 섹터 역시도 상당히 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티웨이 항공이 7% 정도의 오름세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이쪽으로도 약 6% 정도 항공 섹터까지 바로 반응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개별적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8월 10일 목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열렸습니다. 지금 주변은 날씨도 그렇고요. 여러모로 다소 좀 어수선하지만은 증시에서는 한 곳으로 시선이 향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이라는 그 부분, 그 이후를 준비하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주요 일정들 아마 중간중간에 생소한 종목군들이 많이 보이실 거예요. 신규 상장 두 종목 있습니다. 코츠 테크놀로지 그리고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이렇게 두 종목 신규 상장 있고요. 그리고 오늘 봐야 될 게 많습니다.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급적인 변수를 어떻게 또 잘 극복할 것인가 여부 그리고 또 태풍도 실시간으로 오늘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장 어떤 식의 반응이 나올지 여부와 또 실적 발표 일정들 줄줄이 있습니다. 바쁜 하루 저희와 함께 좀 보내보시죠. 그러면 우리 증시 어떻게 출발했는지 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알려주시죠.
네, 간밤 미국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주들이 하락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는데요. 엔비디아가 새로운 AI 칩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이 대중 투자를 막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오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악화가 됐습니다. 이러한 영향에 국내 증시도 현재 구간 하락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구간 0.51%가량 하락 출발을 하고 있고요. 2,600포인트가 다시 한번 깨졌습니다. 현재는 2,591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0.5%가량 밀려나면서 현재는 90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간신히 900포인트 초반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900포인트 선 사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소에서의 수급 상황인데요. 오늘은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함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현재 구간에서는 매도세로 전환을 한 모습이고요. 기관 투자자만이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매수 물량이 크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74억 원가량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 오늘 매수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452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는 가운데 코스닥 시장에선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동반 매도세가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226억 원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209억 원가량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업종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흐름 살펴보시면 오늘도 하락하고 있는 섹터 조금 더 우세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전기전자 섹터 1.15%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도체주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SK하이닉스도 1.94%로 2% 가까이 되는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전기전자 섹터의 지수 자체도 1% 넘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기계 섹터도 오늘 파란불을 켜낸 모습인데요. 기계 섹터가 0.62% 하락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 섹터도 0.76%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제조업 sek터도 0.71%로 전반적으로 1% 가까이 되는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의 약세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제조 섹터와 보험 섹터까지도 0.5%에서 0.69%까지 하락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상승하고 있는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철강 금속 섹터가 0.33%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철강 금속 섹터가 이 안에서도 그나마 선방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화학 섹터가 0.2%로 뒤를 잇따르고 있습니다. 비금속 광물 섹터는 보합권 수준에 머물러 있고요. 의료 정밀 섹터가 0.26% 그리고 건설 섹터가 0.07%로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거래소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모두 다 하락하며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0.87% 조정을 받고 있고요. 어제 받았던 탄력을 일부 뱉어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도 조정을 받으면서 1%대 약세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점도 보셔야겠고요. 2차 전지 종목들 LG에너지솔루션 1.63%로 마찬가지로 조정을 받는 장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LG화학 2.22%, 삼성 SDI도 1.58%로 2차 전지 셀업체들 어제 받았던 탄력을 모두 다 반납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포스코 그룹주들은 엇갈린 주가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0.17%로 나름대로 선방하는 흐름 나타내면서 강보합권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포스코 퓨처엠은 1.32%로 1% 넘는 낙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 플랫폼주들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약해지면서 이렇게 성장주들도 함께 위축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이버가 1.98%로 2% 가까이 되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카카오도 1.14%로 1%대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성차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파란불입니다. 현대차가 0.42%, 기아가 0.76% 하락하고 있고요. 부품 기업인 현대모비스까지도 동반으로 하락하면서 2.56% 내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제약바이오주들 오늘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이 1%대 하락폭을 키워나가는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5%로 오늘 시장에서는 약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의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내에서도 희비가 교차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1.75% 약세 출발하면서 33만 7,500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에코프로가 0.27%로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13만 원 구간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이고요. 제약바이오주들 어제 강했는데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오늘은 약세 출발을 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57% 하락하는 가운데 셀트리온 제약까지도 탄력이 둔화되면서 0.56%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엔터주들이 오늘은 그나마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JYP 엔터테인먼트가 0.08% 강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는 가운데 SM이 1.85% 강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주들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약화된 가운데 SP는 8%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상황, 출발 상황 전달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장 움직임이 전체적으로 무거운데 몇몇 종목군들만 반짝 이 해가 뜨고 있죠. 대표적으로 중국 소비와 관련된 이번에 중국 관광객이 유입될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는 종목군들, 화장품 몇몇 종목군들은 지금 상한가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화장품, 여행, 항공, 면세, 카지노 이렇게 대표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의류 쪽도 좋습니다. 오늘 소비재 쪽 이쪽 흠풍을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의류까지 확산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가운데서도 이런 에이프로젠 같이 호재가 강하게 출현을 했거나 혹은 비만 치료제 쪽으로는 여전히 맥이 좋습니다. 오늘장도 상승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눈에 띄는 점이 아마 중국 소비 이쪽만 많이들 보실 텐데 천연가스주가 좋습니다. 천연가스가 간밤에 유럽 천연가스가 40% 가깝게 폭등을 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호주에서 공급 차질 우려가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파업하고 이런저런 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 급등, 이에 따라서 오랜만에 또 천연가스 쪽으로도 반응이 나타나고 있고요. 안 좋은 쪽은 반도체입니다.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결국에는 대중국 투자와 관련해서 첨단 산업에 대해서도 규제를 지금 걸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럴 때 우리 반도체는 어떨까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일단 시장에서는 악재로 해석하는 현재 시세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특징주 어떤 쪽부터 볼까요? 김민아 캐스터 알려주시죠. 네, 오늘은 중국 소비 관련 종목들, 쉽게 말해서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특히나 화장품주들이 오늘 장 초반부터 상한가로 직행한 종목들도 다수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한국행 단체 여행을 6년 5개월 만에 허용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9일 기준으로 봤을 때 주중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 그리고 문화여유국 등의 중국인의 한국인 단체 여행 금지 조치를 풀어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따라서 단체 관광 재개 시점은 11일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는 10일부터는 한국인이 단수 및 복수 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도 지문 채취를 면제한다는 공문까지도 전달할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리오프닝에 대한 효과 기대감 그리고 중국인들로 인한 수요 기대감까지도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국내 관광 산업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소비를 많이 했었던 화장품 섹터들을 중심으로 해서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오늘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국 화장품, 에이프로젠, 한국 화장품 제조가 모두 다 27%에서 29%대까지 탄력을 받아 나가고 있고요. 이츠 한불과 토니모리도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장품 섹터뿐만 아니라 롯데 관광개발이라든지 호텔신라 이러한 여행 관련 종목들까지도 오늘 빨간불을 켜내고 있기 때문에요. 중국 소비 관련 종목들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들썩들썩 하는데요. 워낙에 여기에 영향을 받는 종목이 많아가지고요. 지금 상한가 들어가 있는 화장품 쪽부터 해당되는 종목이 많으니까 좀 섹터 나눠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장품 먼저 볼까요? 네, 어떤 종목이 상한가 한국 화장품하고 한국 화장품 제조 지금 두 종목 상한가고요. 리더스 코스메틱도 거의 다 왔습니다. 27%. 이츠한불, 코리아나, 토니모리 확실히 좀 중소형주들이 더 탄력적이네요. 저는 오히려 오늘 이제 대형주 쪽이 보자.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중국 향 쪽이 그쪽이 강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아무래도 전체적인 실적도 같이 좀 보는 것 같고 아무래도 그리고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무겁다 그런 맞아요. 것도 좀 있는 네. 것도 있어서 시세가 조금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잘 가고 있어 오늘 상한가 갔으니까 네. 일단은 들고 계신 분들 오랫동안 꿀리. 이제 기다린 것 같은데 네네.
가지고 계신 분들 뭐 축하드립니다. 일단. 네. 그대로 좀 홀딩 의견 주시는 거죠. 만약에 이번에 모멘텀을 활용해서 좀 나올까 빠져나올까 하시는 분들은 매도 시그널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전체적으로 앞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보면 홀딩이 맞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앵커님 말씀대로 단기적으로는 뭐 저는 일단은 한 2박 3일 뭐 이 정도 짧게 좀 보고 나오실 분들은 그렇게 좀 대응하시는 게 괜찮다. 단기적으로는 투자 전략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고 또 중장기적으로도 악재가 풀려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서부터는 뭐 실적 개선이 좀 매출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화장품 좋습니다. 그리고 면세 카지노 넘어가겠습니다. 호텔신라는 참고로 지난 7월 28일에 최원지 전문가 추천주였습니다. 그때 7만 원대 초반에 사신 분들은 지금 10% 넘게 수익 내고 계실 거고요. 당시 목표 주가가 83,000원이었는데 오늘 근처까지 약간은 가는 모습, 8만 원 선 넘어선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면세하면 대표 주자가 또 호텔신라 이 종목 10%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요. 또 앞서서 저희가 레포트를 살펴드렸는데 신세계와 관련해서 증권가에서 이제는 이 면세 종목으로 봐달라라는 점이 제목이었죠. 신세계도 7%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 면세 관련된 종목으로는 글로벌 텍스프리 이 종목이 아무래도 좀 사이즈 작으니까 가뿐하거든요. 12% 오릅니다. 신고가 터치하고 지금은 그런데 음봉이 출현하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요. 다음으로는 JTC. 지금 면세 쪽으로 사이즈 작은 종목군들은 갭상승 강하게 출발해서 음봉입니다. JTC도 18% 급등 출발해서 지금은 탄력이 좀 제한되고 있고 반면에 뭐 호텔신라라든지 신세계 이쪽은 오히려 더 고점을 높이는 패턴 보여주고 있는데요. 면세 내에서도 다소 좀 희비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이쪽은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면세 쪽 같은 경우에도 뭐 실적 개선 당연히 따라올 것입니다. 네. 중국의 이제 보따리상 따이공이라고 하는데 그동안에 이제 좀 그동안은 많이 안 넘어왔는데 이제는 좀 많이 넘어올 것으로 따이공 오랜만에 들어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렇고 일단 뭐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음봉이 출현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박스권 돌파 후에 음봉이니까 뭐 일단은 저는 추후에 추가 상승 여력은 아직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은 시세 보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실적 개선은 역시 뭐 중국향 종목들은 전부 다 같이 따라올 것으로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카지노 쪽. GKL 15%, 파라다이스 11%, 롯데관광개발도 16%. 카지노 쪽도 좋은데요. 이쪽은 또 여러 번 저희 체크포인트를 통해서도 짚어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제 좀 시세 본격적으로 나게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많이 와서 뭐 배팅도 많이 할 것이고 그러면 뭐 매출 늘어날 것이고 특히 이제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중국인들 그래도 최근에 좀 늘어나긴 났는데 이제 단차 관광객들 들어오면은 뭐 상당 부분 그쪽에서의 매출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 뭐 폭발적인 거는 좀 시간이 지나야지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뭐 차츰차츰 순차적으로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여행 쪽으로는 탄력을 이어가지를 못하고요. 화장품이나 이런 종목은 이렇게까지 오르는데 상한가 부근까지도 가는데 이들 종목은 왜 그럴까 이런 생각도 많이들 하실 겁니다. 하나투어 모두투어가 5% 안팎의 제한된 상승에다가 탄력도 지금 빠르게 둔화되고 있고요. 레드캡 투어도 2%밖에 안 오릅니다. 세종은 지금 뭐 마이너스권이고 노랑풍선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7% 정도의 상승이기는 한데 역시나 음봉 기록하고 있고요. 참 좋은 여행 이쪽으로도 6% 정도의 오름세 보여줍니다. 여행주들은 상대적으로 더 약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일단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체로 뭐 아니면 개별적으로 바로 많이 가기는 좀 힘들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일단 일본의 시선들이 많이 그쪽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렌저 현상도 있고 아무래도 일본 가는 게 좀 더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예전에 이제 또 보면은 일본을 조금 더 선호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뭐 인프라도 그렇고 그쪽이 좀 더 좋기 때문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지금 여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본다면은 바로 수혜를 기대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일본도 가고 뭐 다른 나라도 갈 때 중국도 포커스를 거기다 좀 맞추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장돼 있는 여행사들은 인바운드는 많이 안 하나요? 중국 관광객을 국내로 유입시키는 그런 거는 많이 안 하나요? 아무래도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여행사들도 외국 나갈 때 그쪽 여행사하고 연계해서 뭐 그런 거는 있지만은 네. 그렇게 이제 규모가 이제 크지 않다고 보고 있어가지고 일단 뭐 제한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또 움직이는 종목군들 항공 섹터까지 보겠습니다. 항공 아시아나항공이 한 4% 정도 오르고요. 대한항공 2%대. 그런데 항공도 역시나 앞서 보셨던 면세나 화장품 이쪽 대비로는 확실히 좀 약합니다. 에어부산도 지금 제한적인 오름세로 2% 정도만 오르고요. 그리고 제주항공도 2%대. 항공 섹터 가운데서 티웨이 항공이 가장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데 이 종목도 3% 정도만 오릅니다. 항공도 수혜가 제한적인 모습인데요. 이것도 봐주시죠. 여행하고 좀 같이 좀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많이 넘어가야 되는데 중국으로 많이 네. 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 이제 뭐 운항수를 바로 늘리기는 조금 힘들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수요가 좀 있어야지 늘릴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그 수요에 맞춰서 조금 점진적으로 늘리지 않겠느냐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으로 가는 이제 여객지 그쪽에서 계속 적자가 나고 있거든요. 지금 일단은 어느 정도 제한적인 수혜다. 당분간은 좀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의류 쪽이 움직이는데 FNF가 또 중국향 대표적인 의류주죠. 4%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요. 한세실업이 4%대 그리고 영업무역도 강하던데 영업무역이 또 4% 정도의 오름세 나타냅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볼게요. 인터내셔널 이 종목도 7% 정도의 오름세입니다. 중국을 봐야 될지 아니면 환율을 봐야 될지 뭐 의류 OEM이라든지 혹은 이 브랜드 가지고 있는 업체까지 섬유의복이 전체적으로 강하고 현재 업종지수도 전 업종 가운데 가장 강한데요. 이건 어떤 부분을 배경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FMNF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중국에서 이제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랑 뭐 단체 관광객 여행 비자를 이제 푸는 거예요. 그건 뭐 영향 미쳐서 대표적인 중국 향이니까 네. 중국 관련 주식이니까 그쪽 그렇게 움직인다고 보면 되겠고요. 오늘 한세실업이 강하고 영업무역 한번 잠시 볼게요. 영업무역도 오늘 강하게 그렇습니다. 네. 역시 뭐 환율 때문에 좀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뭐 미국 경제가 뭐 연착륙으로 간다는 뭐 그런 신호가 좀 강한 만큼 아무래도 다시 소비자 심리지수 미국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개선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것도 같이 영향 미치고 있고 과거에 미국 쪽에서의 재고를 많이 좀 미국 현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털어냈는데 이제 다시 이제 재고를 채워 넣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뭐 환율하고 수주하고 같이 뭐 발주하고 같이 뭐 영향이 있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슈를 좀 다른 쪽으로 바꿔볼게요. 중국 쪽 관련해서 쭉 봤는데 중국은 중국향 종목군들도 있고 또 환율 오르니까 미국향으로 수출하는 OEM 쪽은 또 환율 영향이다. 여러모로 다각도로 좀 영향을 받습니다. 천연가스 쪽 넘어가겠습니다. 간밤에 이 천연가스 가격이 유럽 가스 가격 기준물이 TTF래요. 타이틀 트랜스퍼 퍼실리티라고 하는데 이 TTF 가격이 메가와트 시당 43유로 전일 대비로 30유로 수준에 비해서 40%가량 폭등을 했다라는 내용 전해지고 있습니다. 호주의 LNG 플랜트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그리고 직업의 안정성을 요구를 하면서 파업에 나설 거라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공급 차질 우려 나오면서 가격이 급등했다. 이런 뉴스들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성에너지 10%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너비스 이쪽으로도 장 초반에 한 4% 정도 올랐는데 지금은 일단은 2% 정도 오르고요. 한국가스공사라든지 삼천리, 경동도시가스, 가스주들 오늘 동반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일단 이유는 분명한데 그렇죠. 이제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40% 폭등했는데 저는 뭐 일단은 이게 웬만한 기술적 반등이 일단은 아닌 것으로는 파악이 되고 있고요. 유가가 움직였는데 그동안 천연가스 가격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데 그렇게 큰 폭으로 안 움직이는 게 한꺼번에 좀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뭐 오늘 이렇게 급등해서 사는 것보다는 추가적으로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천연가스 가격 같은 경우 유가하고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좀 굉장히 좀 커 보입니다. 유가 상승세가 오늘도 나타났고요. 미국 시장에서 그렇게 본다면은 당분간은 좀 강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면 오늘 쫓아서 하지 마시고 조금 조정 나올 때 사시면은 또 한번 급등 나오면은 또 팔고 그런 패턴이 조금 일단은 좋아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 제약바이오 쪽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무더기 상한가를 기록했던 에이프로젠 그룹 오늘까지 이거를 연속된 상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중항체, 면역항암 이중항체 개발했다라는 내용의 이틀째 상승하는 모습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존의 길리어드 사이언스에서 개발 중인 약보다 1000배 정도 강력하다라고 하니까 이 효능에 대해서도 확실히 투자 심리를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에이프로젠도 상한가, 에이프로젠 HNG도 상한가,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 거의 상한가입니다. 29.09%. 지금 한 5호가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에이프로젠 그룹주들 급등하고 있고요. 비만 쪽도 탄탄하게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증시에서 주목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연속성 확인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넥스턴 바이오 12% 정도의 상승권, 펩트론 보겠습니다. 펩트론도 5%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요. 인벤티지랩도 4% 정도 오르고 있고 인벤티지랩 신고가 썼습니다. 제약바이오 하반기에 기대하자라는 목소리도 많고요. 비만 치료제 꾸준히 오름세 나타내는데 지금 어디쯤 와 있을지 이제 연속성, 긴가민가 하다가 연속성이 나타나면 지금 사도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일단 펩트론은 차트상으로는 상당 부분 많이 올랐다. 많이 올랐다. 일단 펩트론 같은 경우는 좀 그렇고 물론 뭐 전혀 실체가 없는 건 아니에요. 펩트론 같은 경우 실체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면은 주사를 뭐 매일이나 뭐 이렇게 놔야 되는 걸 갖다가 뭐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이렇게 놔야 되는 놓을 수 있는 그런 기술 그런 거는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빨리 상용화가 될 수 있을까는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가 뭐 시세가 좀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는 초기에 들어가지 않았냐. 미국에서는 뭐 그런 약들이 빨리 발매가 됐기 때문에 바로 주식 가격으로 연관돼서 성과가 나타났다고 보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도 계속적으로 이런 약들이 우리나라 뭐 주사라든가 계속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이제 시작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상승 초입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나 이제 많이 오른 종목들은 조금 개별적으로 주의를 해보자 보고 있고 뭐 제약바이오주들의 최근의 강세 뭐 전반적인 훈풍이 좀 불어지고 있는데 조금 국한에서 좀 봐야 되지 않느냐. 비만 치료제 쪽으로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약바이오로 넘어갔었죠. 그리고 안 좋은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그러면 안 좋은 쪽은 반도체 쪽하고요. 게임 쪽, 그리고 먼저 올랐던 AI, 인공지능 이쪽으로 약한 움직임 나타납니다. 공교롭게도 미국에서 이번에 행정명령 한 것과 무관치 않은 그런 섹터들인데요. HPSP 10% 급락 나옵니다. 4거래일 연속된 하락이고요. 주요 이동평균선들 하나둘씩 이탈되며 오늘장 데드크로스 발생했습니다. 원익 IPS 실적도 안 좋았었는데 원익 IPS 9%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는데요. ISC도 5% 정도 약세권 내 흐름이고요. 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5% 약세권. 그렇습니다. 지금 반도체 쪽 안 좋은데 이유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엔비디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에는 뭐 엔비디아도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안 좋았고 그리고 미국이 중국의 뭐 이런 수출, 제재, 반도체 쪽에서 계속 공세를 가하면서 중국에서 매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에 뭐 엔비디아든 뭐 이런 반도체 주식들 뭐 안 좋았는데 네. 그거에 뭐 미국 시장에서 같이 영향받고 있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AI 관련해서 뭐 그런 종목들이나 네. 아니면 뭐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조정이 안 나타났던 HPSP라든가 이쪽으로 일단은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같이 좀 연동되는 건 맞는데 좀 빠지면은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하고 연동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 규제한 게 대표적으로 첨단 반도체와 이 인공지능 AI 그리고 양자 컴퓨팅인데 이번에 발표된 행정명령이 국내에 관련된 업체는 악재다. 단기적으로는 좀 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연관돼 있는 업체들이요. 그러니까 반도체, 양자 컴퓨터, AI요. 일단은 뭐 조금 피해야 되기는 하는데 국내 업체들에 미치는 뭐 행정 뭐 그런 게는 없으니까 우리나라 미국이 또 우리나라에 뭐 동참하라 아직까지 그런 거는 없으니까 일단 저는 좀 제한적이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미국하고 시세의 연동성을 가질 것으로는 보고는 있는데 네.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네. 나눠놓고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게임 섹터 하나만 보겠습니다. 여기 워낙에 희비가 뚜렷하게 엇갈려가지고요. 지금
위메이드가 7%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토즈 소프트가 10% 급등하고 있는데 미르라는 게임 계속해서 법적 분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위메이드가 이 액토즈 소프트에다가 5천억 원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그래서 미르 IP 이런 법적 분쟁은 일단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듭니다.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액토즈 소프트에게는 이 결과가 좋은 거고 위메이드에게는 안 좋은 것인가, 너무 주가 희비가 엇갈려가지고요. 이 부분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크래프톤 7%대 하락이고 위메이드 그룹주들 전반으로 안 좋고, 반면에 네오위즈는 또 7% 정도의 오름세. 참고로 네오위즈는 적자냈습니다. 영업 손실 기록했는데도 오늘장 주가 7%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개인 섹터 이슈도 좀 많아 보이고요. 주가 희비가 뚜렷하게 엇갈립니다. 어떻게 보세요? 위메이드는 개별적인 이슈 때문에 좀 그런 것으로 영향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단기 악재라고 좀 봐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예. 일단 뭐 나머지 종목들 좀 보면은 뭐 일단 넷마블이나 한번 오늘 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게임즈도 체크를 못 해가지고. 넷마블은 잠잠해요. 0.6% 하락이고요. 그러네요. 예. 네. 데브시스터즈 2% 오름세. 위메이드의 제한적이다라고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뭐 개별적인 거니까요. 자기네랑 뭐 액토즈 소프트랑 그런 관계니까 그런 것으로 보고 있고, 나머지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최악의 상황은 좀 피한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중국하고 한국하고의 관계가 해빙무드로 들어가게 되면은 판호 발급 추가로 또 이어질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어느 정도 그쪽에도 긍정적이지 않겠나,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할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현지 전문가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